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투데이 김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입니다. 오늘처럼 봄비가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초계암이 침몰한 지 벌써 엿새째인데요. 이 수색 작업에 나섰던 구조대원이 사망할 정도로 백령도 앞바다의 이 빠른 유속 때문에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고 또 오늘과 내일 날씨까지 나빠져서 상황이 더욱 힘듭니다. 네,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겠다는 각오로 지금 열심히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천안함 함수 출입문 1개를 확보했고요. 한미의 출입문 개방에 성공해서 날씨가 좀 나아지면은 본격적으로 선체 내부 수색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부디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소식 소문의 진상 배성재 아나운서입니다. 네, 소문의 진상 오늘은 좀 맛있는 소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하늘을 나는 새가 바닷속에 있다는 이상한 소문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어느 날 제작진에게 접수된 수상한 소문입니다. 바닷속에 새가 산다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바닷속에서 사는 새가 참 이렇게 날아다녀요. 바다에서 이렇게 받고 꼭 새마냥 이렇게 날아다녀요. 날아다닌다는데요. 오리랑 비슷하다고? 닭국에 더 맛있지. 닭고기보다 더 맛있기까지. 제작진을 미궁 속에 빠뜨린 바닷속에 산다는 새의 정체는 무엇일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바닷속 새가 산다는 소문을 접수하고 충청남도 홍성으로 출발했습니다. 바로 이곳 홍성 남당항에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다는 긴급 제보를 입수했는데 새의 정체를 파악하기엔 아직 막막하기만 합니다. 바닷속에 사는 새 혹시 아세요? 아, 전 잘 모르겠네. 바닷속에 사는 새? 모르는데? 몰라요, 저는. 여기, 저 안 살기 때문에. 실제는 갈매기. 아, 갈매기요? 네. 바다에 새 하면 모름지기 갈매기. 설마 갈매기가 오늘의 주인공인가요? 해결 방법은 하나죠. 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 아, 혹시 그 바닷가 속에 사는 새 혹시 아세요? 네, 우리 지금 그거 새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드시러 가신다고요? 털도 저기 안 꽂고 저기 먹는 새. 털도 안 뽑는다. 먹으라고 이제 좀 따라오요. 자, 점점 더 궁금해지는 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새 먹으러 가야지. 아이고, 그럼 나 사주려고 그래요? 아, 그래, 오시오. 이곳은 벌써 새를 먹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끝난 상태. 새가 어디 있어요, 새가? 새 여기.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찾은 걸까요? 새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예. 자, 바닷속 새를 만나기 1초 전. 긴장되는 순간 새의 실체가 공개됩니다. 이게 새요. 이건 아무리 봐도 그냥 조개인데요. 앞으로 뒤로 옆으로 돌려봐도 이건 조개 아닌가요? 아, 이거 그냥 조개인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새요. 두개 같으죠? 여기 안에 들었어요, 새가. 새가 안에 들어있다고요? 예. 조개 속에 새가 들어있다는 이분들. 제작진이 믿지 못하는 눈치이자 손수 조개를 반으로 갈라서 확인을 시켜주는데요. 정말 새 부리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새라고 하죠. 눈 같은 것도 나 보이고요. 이렇게. 새가 이렇게 딱. 이렇게? 예. 아, 그럼 이게 바닷속에 사는 새? 네, 바닥에서 아주 깨끗한 데서만 사는 거예요. 새 저게. 네, 여기는 새 주댕이. 주댕이. 여기는 머리. 머리. 여기는 날감지. 새를 꼭 빼닮은 새 조개는 잡는 방법도 특이합니다. 갯벌에서 손수 캐는 다른 조개들과 달리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특별한 도구를 사용해 잡는다는데요. 그럼 어떻게 잡는 걸까요? 살뿌리로 막 긁고 하면은 거기에 물건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속 진흙 바닥에 살기 때문에 갈고리를 이용해서 싹 긁으면 어망 안으로 새조개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아, 많죠. 이렇게 잡힌 새조개들 금세 배 안을 가득 채울 만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사조개요. 사조개가 이렇게 사과처럼 생겼다. 그래서 사조개라고 이렇게 사부리처럼 생겨가지고. 새조개의 긴 발이 새부리와 정말 똑같은 모양인데요. 그 속살이 윤기가 잘잘 흐르고 아주 반질반질합니다. 어휴, 뭐요? 이렇게 잡은 새조개는 닭고기 맛이 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먹어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까요? 아, 맛있다. 자, 불판 위에 새조개를 올려놓고 금세 지글지글 뽀글뽀글 기포를 내며 익기 시작합니다. 새조개 구이. 새조개 구이. 새조개 구이? 예. 구워서 잡수면은요, 네. 쫀득쫀득하니 맛있다고요. 조개하면 빠질 수 없는 구이 요리. 지글지글 아주 먹음직스럽게 익고 있는데요. 예. 다른 조개들과는 다르게 손질 마친 조개살을 불 위에서 이렇게 직접 구워 먹습니다. 입이 좀 크시죠? 대파, 양파, 팽이버섯과 함께하면 더 좋다고요. 뜨거우니 맛있네요. 입이 착착 땡기고 맛있시오. 아, 이거 맛있어서 한 2kg도 혼자 먹어.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새조개 맛, 그 맛을 느껴보고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온 행렬들로 항구 전체가 그냥 주차장 같습니다. 곳곳이 이렇게 사람들로 북적이고요. 새조개 보러 왔죠. 새조개 좀 먹어보려고 왔어요. 여기로 한번 오셔보셔. 여기로 한번 오셔보셔. 항구의 작은 어시장에서도 새조개 인기는 단연 최고인데요. 이렇게 흥정은 기본. 너나 할 것 없이 신선한 다른 해산물들도 뒷전. 싱싱한 긴발을 움직이면서 사람들 유혹하는 새조개 꿈틀꿈틀 나옵니다.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이유가 궁금한데요. 알로 까서 35,000원. 요새가 가장 좋을 때예요. 살쪄서 아주 통통해요. 저거 이제 가서 날거리도 먹어도 되고 뭐 먹어도 되고 영양가 만점이니까 먹어야지 열심히. 추운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가 제철입니다. 봄이 가기 전에 이 명품 조개라 불리는 새조개 맛을 모르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 쉴 틈 없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바로 새조개 하나뿐. 이때 냄비가 등장하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냄비에 새조개를 더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새조개 요리 비법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 요리 비법. 새조개를 샤브샤브해서 먹는 건데요. 여태까지 뭐 고기는 많이 해먹어봤는데 조개를 이렇게 샤브샤브로 먹으니까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새조개 샤브샤브. 살짝 데쳐갖고 집어 먹으면 맛있어. 보글보글 끓는 국물에 새조개를 5초 정도만 살짝 데친 뒤에 꺼내 먹는 샤브샤브야말로 새조개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렇게 하는 거죠. 회로 먹을 때 물컹거림도 없고요. 새조개 특유의 연하면서도 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담백한 향이 입안에 한가득 맴돕니다. 맛있겠어요. 이렇게 초장에 찍어가지고요. 먹는 방법도 간단해요. 데쳐서 초장만 찍으면 이렇게 한 입에 쏙 들어갑니다. 보기는 봤는데 먹어보기는 처음 먹어보는 맛. 되게 쫄깃쫄깃하고 씹히는 맛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육즙이 질감이 단맛이 나요. 씹을수록 쫄깃쫄깃. 쫄깃하고 부드러운 질감의 풍미를 느끼는 건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맛본 사람들마다 칭찬 일색인 새조개인데요. 5월을 넘어서면 산란기를 앞두고 육질이 퍼석해지기 때문에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정말 많이 잡히네요. 새조개 자체가 단맛이 나고 부드러워요. 근데 이제 다음 달 하면은 이게 알이 차가지고 껍데기가 더 얇아져갖고 조금 질겨져요. 그래갖고 3월달까지가 제일 맛있을 거예요. 얇은 껍데기에 부드러운 털이 촘촘하게 나있는 새조개. 입안에 넣으면 살살 녹는다는 새조개 특유의 맛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손질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장 발라서 바닷물로 닦아야지 민물로 닦으면 축 늘어지고 다 하얘져가지고. 최상의 맛을 살리기 위해 칼 등을 이용해 작은 상처는 나지 않게 내장을 깨끗이 손질합니다. 그리고 짭짤한 바닷물로 3차례 정도 헹구면 손님들 상에 나갈 준비 완료. 껍데기 벗고 환골탈태한 새조개, 뜨거운 국물에 살짝 몸을 담갔다 빼면 바다향 가득 느껴지는 감칠맛이 정말 최고입니다. 바다에서 이제 막 새조개가 막 뛰어노는 그런 거를 바로 캐서 그냥 먹는 그런 아주 살아있는 맛. 현장에서 바로 잡은 것처럼 굉장히 신선한 맛입니다. 새조개가 그 맛으로 손님들 마음 흔들어 놓은 이때 질세라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쭈꾸미다. 쭈꾸미 조림이 제철이죠. 따뜻한 봄이 제철인 쭈꾸미. 그 싱싱한 자랑하느냐고 바구니 탈출쇼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넘어왔어요. 알아서 올라오네요. 살아있는 거. 장난 아니게 싱싱한데요? 그 싱싱함에 덥석 손을 대지는 못하는데 과감히 나서는 사람이 있으니 강심장을 가진 이분. 꿈틀꿈틀한 쭈꾸미가 마냥 귀여운 듯이 생쭈꾸미 매력에 푹 빠지셨습니다. 품절이 임박한 새조개와 더불어서 상한가를 치고 있는 봄 쭈꾸미가 만났습니다. 새조개도 요즘은 이게 제철이고 쭈꾸미도 요즘에 좀 제철인 걸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 재료가 만나서 한상이 맛있어요. 뜨거운 물에 넣으시면 금방 익거든요. 다리는 색깔만 변화하시면 드시면 되는데 머리는 금방 안 익어서 한 10분 정도 더 익히셔야 돼요. 새조개와 쭈꾸미, 해산물 샤브샤브계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건데 이 둘을 함께 즐기는 게 또 별미라네요. 국물에 쭈꾸미 넣고 색깔만 변했다 치면 입으로 바로 직행합니다.
이 맛에 감탄은 절로 나오죠. 새조개도 맛있어요. 달짝지근한 게. 쭈꾸미 대로 아리백이어서 너무 맛있어요. 칼국수 주세요. 칼국수 좀. 몇 개 먹을까요? 2개. 여기저기서 칼국수를 찾는데요. 샤브샤브를 다 먹어갈 때쯤 꼭 맛봐야 하는 메뉴입니다. 쫄깃한 면발에 새조개와 주꾸미가 우러난 국물까지 더해져서 든든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김치에 싸서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대로입니다. 칼국수엔 빠져서는 안 될 김치를 곁들여서 한 입을 먹고 후루룩 후루룩 소리 내면서 먹다 보면 어느새 칼국수에 흠뻑 빠집니다. 그만큼 맛이 좋다는 얘기겠죠. 네. 맛있으니까요. 이게 쫄깃쫄깃한 게 맛있어. 뭐 기호에 따라서 라면도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요리법은 새조개 잡는 어부들이 찾아낸 특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라면에서 우러나는 지방이 또 새조개의 감칠맛을 높여줍니다. 저거 맛있겠는데요? 배 위에서 해드시는 거. 그렇죠. 새조개는 라면 끓여서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시원한 국물이죠. 국물이 아주 새조개 맛을 끝내줄 더 것 높여주는 중대한 역할을 갖는 국물. 안에 버섯하고요, 야채도 싱싱한 야채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바지락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국물 맛이 너무너무 싱싱하고요, 맛있어요. 네, 여기서 잠깐 새조개 샤브샤브 국물 비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기엔 모두가 알고 있는 평범한 국물 재료들 뿐인데 이거는 저기 샤브샤브 국물 낼 거예요. 무수하고 멸치하고 다시마하고. 네, 너무 저기 육수가 진하면 새조개 특유의 맛이 없어져요. 그래갖고 살짝만 내는 거예요. 국물 맛을 내는 재료는 비슷하지만 오랜 시간 푹 끓여서 만드는 다른 국물과는 다르게 새조개 샤브샤브 국물은 시간 조절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우려내는 게 포인트죠. 얼마 정도 끓여요? 국물 우러날 때까지요. 1시간 정도. 국물은 오래 끓여야 제맛이라는 편견을 깬 샤브샤브 국물. 새조개 본연의 맛을 살리는 맑은 국물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다 넣고요. 그다음에 시금치. 심치가 많이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드려도 더 달라 그러세요. 채소랑 팽버섯까지 넣은 뒤에 빠뜨려서는 안 될 이것. 이거 국물 내는 바지락이요. 국물을 내고 여기에 바지락이 들었으니까 국물이 2번 우려내는 거죠. 육수를 2번. 예. 육수를 2번. 국물이. 그러니까 더 시원하고 맛있죠?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바지락까지 넣어주고 또 아삭아삭 씹히는 채소에 2번 끓여낸 국물 맛이 더해지면 새조개 맛을 더 돋워주는 조력자 시원한 국물이 탄생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샤브샤브 요리가 손님들 입맛 당기게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개 우러난 국물에 칼국수를 끓여서 먹으니까요. 국수도 쫄깃쫄깃하고요. 뜨거운 국물과 얼큰한 국물 맛이 속을 싹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맛이 있기에 손님들이 새조개에 푹 빠진 거겠죠. 자, 그런데 이때 어디론가 급히 나가는 주인장. 가게는 어쩌시고 어디 가시나요? 지금 새조개가 들어와가지고요. 새조개 받으러 왔어요. 인기 만점 새조개가 도착한 겁니다. 트럭 뒤편에 가득 실린 이 녀석들이 모두 새조개. 정말 많은데요. 다 새조개예요, 다 새조개. 이거 어디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새조개 산지가 여러 곳이 있는데요. 네. 여기 집산지는 남당리여서 남당리로 그 전국의 새조개가 다 모인다고 보시면 돼요. 새조개 집산지인 만큼 그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고 철분과 타우린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참 좋은 새조개입니다. 제철 맞아서 아이 주먹만한 크기의 속살이 꽉꽉 들어차 있고 풍부한 맛이 일품인데요. 게다가 색다른 변신까지. 사장님 삼합 하나 더 주세요. 삼합이라 그러셨죠? 삼합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홍어랑 돼지고기랑 묵은지는 안 보이고 통통하게 살오른 조개들만 보이는데요. 네. 무슨 삼합일까요? 김치하고요. 그리고 새조개하고 그리고 조개하고 같이 싸서 먹는 삼합입니다. 자, 정리해드릴게요. 잘 익은 백김치를 깔고 그 위에 매콤한 새조개 회 무침 그리고 잘 익은 조개까지 얹어줍니다. 그러면 삼합이 완성되는데요. 백김치와 조개들이 어우러져서 아주 깊은 맛을 내줍니다. 한점 맛보게 되면 체면은 접어두고 입속 가득히 채우는 맛에 푹 빠지게 되는 거죠. 바다에서 뭐가 띄워놓는 것처럼 위에서 입안에서 사르르 녹고요. 참 맛있어요.
굴을 제가 좋아하는데 여기에 같이 굴이 들어가 있어서 특유의 굴 향기가 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백김치가 시원하고 새콤달콤해서 먹으면 야채랑도 섞여 있어서 비린맛도 안 나고 저는 되게 시원해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새조개 삼합의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이 백김치. 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백김치의 숨겨진 맛의 비밀은 무엇일지 매년 담그는 백김치는 우거지로 한번 덮어놔야 맛깔스럽게 잘 익는다고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맛이 보이는 것 같죠. 백김치가 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삼합이 빨갛게 묻혀갖고 맵잖아요. 네. 근데 백김치는 하얘가지고 시원하잖아요. 시원한 맛이요. 소금 대신 바닷물로 씻어서 담가서 아삭아삭 신선한 백김치. 배추가 백김- 12월 달에 담은 건데 바닷물로 닦아가지고 담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 맛의 비법 새조개 회무침. 먼저 새조개는 물론이고 주꾸미까지 살짝 데쳐주는데요. 살짝 데쳐야 돼요. 안 데치면 양념이 안 묻어요. 맛있게 익은 재료들을 먹기 좋게 썰어서 거기에 생굴까지 더해주면 무침 재료 준비는 끝납니다. 새조개, 주꾸미, 그리고 생굴, 해산물 3인방의 절묘한 만남이죠. 거기에 각종 채소와 단맛 나는 배, 그리고 태양초 고춧가루까지 넣고 손맛을 더해서 쓱쓱 무치기 시작합니다. 이때쯤만 돼도 벌써 군침이 고이는데 이 매콤하게 무쳐진 새조개 회무침에 마지막으로 깨를 또 이렇게 살살 뿌려주면 삼합의 필수 요소 새조개 회무침 드디어 완성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리비와 키조개, 대합이 들어간 조개찜까지 추가가 되는데요. 이 봄조개들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맛도 좋고 시원한 국물까지 만들어주니까 백김치, 새조개 무침과 함께하는 삼합의 맛이 더 풍부해집니다. 새조개 최상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 봄이 가는 게 아쉽기만 한데요. 이 바다의 향이 그대로 막 느껴지는 아주 싱싱함과 맛있는 미각이 느껴지는 최고의 맛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개 중에 으뜸, 명품 조개, 새조개, 남녀노소가 사랑하는 그 무한한 맛의 매력을 더 늦기 전에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먹는 방법도 정말 여러 가지인데요. 샤브샤브부터 맵게 무친 거, 네. 그다음에 이 백김치에 싸 먹는 것도 기가 막힐 것 같고 칼국수 맛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라면도 있고요. 예. 새조개가 단백질이랑 필수 아미노산이 굉장히 풍부해서 영양의 보고라고 불리고요. 칼로리는 낮고 굉장히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네. 이때를 놓치면은 겨울에만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봄에 꼭 드시기 바랍니다. 예, 잘 봤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랑, 김주희 아나운서. 네, 이런 노래 가사가 있죠.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런 노래 가사처럼 보통 노래로 하는데. 동네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은 바로바로 짠짠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네, 합니다. 이제 알겠네요. 네, 워낙에 이 오지랖이 넓어서 이 동네 분들 모두가 와, 또 나타났구나 할 정도로 하는데 네.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네. 수원의 한 재래시장. 꽃샘추위가 한풀 꺾이고 나니까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 향긋한 빵 냄새 가득한 이곳은 김승을 씨네 가정집입니다. 승일 씨네 가게에선 하루 1000개 이상의 만두와 빵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 굽기가 무섭게 팔릴 정도로 바쁜 오후. 언니 만들어놔야 작가님도 시간을 좀 낼 수 있거든요. 또 나갈 공이야지. 어? 또 나갈 공이야. 승일 씨의 속내를 귀신같이 눈치챈 아내. 내 다리에다 촉새를 채워줄 거야. 누구도 못 말리는 마당발 남편 승일 씨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자꾸만 시계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승일 씨. 뭔가 중요한 볼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가 먼저지? 방송이 잘 돼야 장사가 잘 되니까. 방송이요? 먹고 살아야 방송도 하는 거지. 아버님! 현이 아빠 또 지금 바쁜데 물건도 하나도 없는데 방송하러 간대요. 아유, 그 방송은 뭐 밤내냐? 아버지가 한마디 거드십니다. 내가 할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없잖아, 물건이. 금방 갔다 올게요. 금방 하지. 아, 사장이라고 얘기하지. 멋대로, 멋대로. 아, 그걸 또 아버지한테 이러면 어떡하냐고. 방송 시간 다 되는데. 아니, 다 했잖아, 거의. 아. 무슨
무슨 방송을 한다는 거죠? 딱 시간 딱 방송 시간만 딱 하면 끝내고 올게. 알지? 네, 가족들의 핀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가버리는 승일 씨. 이제 자기가 곧 보시면 빠지면 아시겠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지랖도 넓고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네, 승일 씨가 향한 곳은 시장 안 쉼터 한켠에 마련된 라디오 부스입니다. 네. 이곳에는 목골 시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방송이 진행되는데요. 먼저 의상도 신나는 갖고 음악으로 입으시고요.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승일 씨. 마이크 앞에 있을 때만큼은 전문 DJ 뺨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 오늘 봄을 맞이해서 그동안 추웠는데 오늘부터 따뜻해진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골 시장의 라디오 스타입니다. 세순간 형수님께서 큰일 났습니다. 가게 비워놓고 술 마시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지금 형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가게로 가십시오. 형수님 기다리고 계시고요. 상인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친근하게 전하는 승일 씨. 팍팍한 시장살이에 지친 상인들은 잠시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찾습니다. 네. 장사하려면 어디 가고. 우리 아저씨도 맨날 없어져. 그럼 방송에다 맨날 말하잖아. 우리 얘기니까 더 정겹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선곡했습니다. 김혜연이 부릅니다. 간 큰 남자. 장사하느라 라디오 방송하느라 남들보다 고단할 법도 한데요. 장사만 하다가 좀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 라디오 방송 한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활력을 갖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하려고 그래요. 손님들로 북적이는 주말 오후. 하나 더 드세요. 하나 담아드릴까요? 승일 씨네 가게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일하다 말고 급하게 안으로 들어가는 승일 씨. 무언가를 챙기는데요. 바로 소형 녹음기입니다. 녹음기를 갖고 한급히 나갔는데요. 앞치마도 그대로 두른 채 오늘만 벌써 2번째 외출입니다. 왠지 바쁜 날 가게 일하는 언니랑 저한테 맡겨놓고 돌아다니니까 싸웠죠 많이. 지금은 포기했어요.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던 승일 씨. 한 상점으로 들어가는데요. 잠깐 취재할게요. 뭐지 요즘에 잘 나가는 반찬이 뭐예요? 봄을 맞이해서? 봄을 맞이해가지고 맛있는 열무김치도 잘 나가고 겉절이. 특히나 좀 추천해주고 싶은 거. 열무김치. 시장 상인분들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 방송할 때 또 어떤 사연은 어떤 이야기들을 방송을 해야 될까 지금 취재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신청곡. 뭐? 라디오 방송할 때 신청곡. 신청곡? 네. 남진의 빈장. 남진의 제일 좋아하는 노래. 제일 좋아. 왜 좋아해요? 네? 누구든지 나의 빈장을 채워줄 수가 없잖아. 오케이. 예, 수고하세요. 예. 예, 어서오세요. 취재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손님을 맞이하는 승일 씨. 마치 자신의 가게인 양 천연덕스럽게 또 장사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네요. 짜드시면 맛있고.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실까요? 놀러 왔다가도 바쁘면 딱 해주고 아주 젊은 친구, 좋은 친구예요, 진짜. 부지런하고. 바쁠 땐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해야죠. 우리 가게도 바쁠 텐데. 이제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 혼나시겠어요. 정작 자기 장사는 뒷전인 승일 씨. 가게에는 만들다만 도넛 반죽이 그대로인데요. 아니 얘는 일하다 말고 또 어디 간 거야 그래? 아유 남 짜증나네 정말. 야 엄마. 네. 아버한테 전화 좀 해봐. 이거 어디 간 건가? 어디에요? 그만 오지 이제. 문 닫는다고 해요. 밤낮 일하고. 아버님 화나셨으니까 빨리 와 빨리. 안 도와준다네. 오히려 난처해진 건 뭔데요? 아내세요. 잠시 후. 마 어디 갔다 왔나? 시제를 아버지의 불호령에 부랴부랴 주방으로 달려간 승일 씨. 이러다 말고 뭐해 이 자식아.
시계 밥 먹여줘?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닌 듯 같죠. 그렇죠. 아니 저 때문에 하고 그 일에다 말고 또 가서 그래 있는 거 알아. 이? 아주 축하해야죠 내가 아주. 쟤 때문에 아주 일하는 것도 상인을 위해서 일하는 건 좋지만은 어느 정도 자기 할 거를 다 하고 해야지. 다 큰 놈 두들겨 팰 수도 없는 거고. 아유. 형한테 너무 오래 있어 나. 아버지 오시기 전에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아, 사무실도 올라갔다 와야지. 큰일 났네. 승일 씨도 가족들 눈칫밥이 익숙합니다. 상인들이 장사를 끝내고 떠난 시장.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 네,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밴드 늦바람 밴드. 네. 아직 실력은 조금 서투르지만 열정만큼은 프로 못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일 씨 라디오 DJ로도 모자라서 밴드 보컬까지 나섰는데요. 학창 시절부터 다재다능했던 승일 씨. 학교 다닐 때도 지금처럼 오지랖 넓어서 이것저것 했었거든요. 무슨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 공연도 하러 다니고 그런 미련이 좀 남았던 것 같아요. 장사를 하느라 억눌렸던 끼들을 분출할 수 있는 그의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 시각 아이들은 늘 바쁜 아빠 대신에 게임기와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합니다. 아빠는 애들 자면 거의 들어와요. 다른 볼 일들이 많아서 바쁘시니까. 네, 아버님 잠시만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연락도 없이 방문하셨는데요. 애들 아직 놀아요, 아버님. 아직이죠. 뭐냐고 하는데, 알지? 밴드 연습한다고. 밴드는 이제 지금 밴드까지 또 했나? 네, 시아버지의 손에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딸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먹자. 할아버지랑 같이. DJ만 보면 됐지, 무슨 밴드까지 해가지고, 고생했는데. 아버님도 고생이 많으시죠. 현이 아빠가 자리에 있으면 아버님이 이렇게 힘들지 않으실 텐데. 아니, 이 와이프 마누라도 생각도 해주고 애들도 생각해야지 뭐 하는 거야? 네, 며느리 편인 시아버지가 있어서 미숙 씨는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아버지도 노는 거 좋아하니까 뭐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않고 술 먹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네. 뭐 지 하는 역할을 다 맡아서 책임지려고 하니까 네. 이해하고. 네. 아버님 감사해요. 맨날 매번. 아, 역시 아버님이 좀 따뜻하시네요. 어디 갈 건데요? 할아버지 이제 하나님 집에 가야지. 아빠가 혼내주러 왔더니 아빠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야 되겠다 이제. 네. 아버님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래. 네. 시아버지의 배려가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네요. 자, 다음 날 포근해진 오후. 승일 씨네 가족이 모처럼 외출을 하는데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가족 나들입니다. 막내 유진이가 제일 신이 났어요. 와이프한테도 좀 제대로 못해주고 애들한테도 좀 소홀했던 것 같아서 만회해야죠. 맨날 죄 짓고 살 수 없잖아요. 식구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승일 씨가 택한 곳은 바로 놀이공원. 예쁘게 핀 봄꽃 같아서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에도 활짝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정한 아빠, 또 친근한 남편의 모습으로 변신한 승일 씨. 좀 무린데요. 놓치겠는데. 그런데 어디선가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거리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승희 씨 아예 자리까지 잡고 앉아서 사진을 찍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런데 공연팀을 만나러 가겠다는 승희 씨 아내와 신랑이가 벌어지는데 아빠 잠깐만. 어린 딸이 매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그런데 연락처만 딱 조금만 기다려. 오늘도 와서 해야 돼? 잠깐만. 아 진짜. 현아 이리 와.
결국 토라진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시장에서 매달 이 공연 기획도 담당하는 승일 씨. 괜찮은 공연팀을 발견하면 그냥 보내질 않는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Next time together concert. Yeah. Together. You. 앞으로 시장에서 열릴 공연을 위해서 섭외를 시도합니다. 승일 씨가 이렇게 공연팀을 만나는 동안 또다시 혼자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아내. 이거 아빠 해줘야겠다. 오늘도 웬일인가 싶었는데 또 저러고 있어요. 밖에 애들하고 놀러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서 공연 섭외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뒤늦게 수습해보려는 승일 씨, 아내를 달래보려고 애쓰지만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모처럼만의 나들이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그날 밤 놀이공원에서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아이들과 못다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빠지면 안 돼. 와!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 예, 여보세요? 예. 예? 아무도 없어요? 음악 틀어줄 사람 없어? 아내 눈치를 살피는 승일 씨. 예. 아니, 와이유 망다. 아니. 나안 가야 되겠는데? 아니. 여보. 음악만 틀어주면 돼. 또 어디선가 승일 씨를 찾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낮부터 불편했던 아내의 심기를 한 번 더 건드리고 마른 것이죠. 차키 있어? 차키 좀 줘. 찾아봐. 나 어딘지 몰라. 아니, 차키를 줘야지 빨리 갈 거 아니야. 찾아서 가라고. 나 어딘지 모른다고. 그냥 애들한테 얘기하고 가. 내가 얘기하기 싫으니까. 아빠 잠깐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아닌데. 어? 갔다 올게. 아빠 금방 와. 여기 앉아. 오빠랑 있어. 어? 안 돼. 자, 알지 뭐 어떻게 좀 해봐. 아빠. 왜 나한테 그래? 안 떨어지잖아. 자기 걸리면 나한테 아빠 금방 갔다 올게. 매달리는 딸을 뒤로하고 나가버리는 승일 씨. 아내는 또 서운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어디 가는 거죠? 그럼 어떡해? 자, 한밤중에 승일 씨가 도착한 곳은 시장인데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와? 빨리 진짜 빨리 온 거야, 빨리. 상인 합창단의 연습이 있을 때면 승일 씨는 음향 효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으세요. 제가 이제 연락을 받을 때 미리미리 챙겨드리는데 오늘같이 갑작스럽게 연습하고 어렸을 때는 부랴부랴 와야 돼요. 단지 음악을 틀어주기 위해서 늦은 시간에 출동한 승일 씨. 곧 있을 공연을 위한 중요한 연습입니다. 몸은 있고 가만히 움직이는 거? 몸은 가만히 있고? 앞을 봐야지. 안무도 하시나요? 네, 여기서 승일 씨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인 것 같죠. 모든 게 다 잘해. 항상 열심히 해요. 뭐든지 열심히. 저희 시장 사람들이 정말 시장 아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지런하고. 연습이 끝나고 늦은 시간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가는 승일 씨. 그러니까. 왔다고. 왜 켜? 왔으면 왔다고. 비켜. 안 보여. 나와. 아내의 분위기가 나오라니까? 심상치가 않죠. 왔는데 또 어머님 그 문도 닫고 해야 되니까. 불 끄라고 빨리 자게. 불 끄라고. 연습하는데 춤이 좀 안 맞더라 그래서 내가 자꾸 딴 얘기만 해. 별로 안 어려워. 어? 보여줄까? 아무도 안 해요 이제. 언제 솔직히 보컬 할 때도 나한테 얘기하고 했어. 나 딴 사람한테 들어서 보컬 한다는 것도 이제 나 모르게 숨어서 하냐 뒤에서? 은근슬쩍 아내 곁에 다가가는 승일 씨. 거기서 그치. 안 애교를 들려? 부리는군요. 거기서 얘기하라고. 왜 자꾸 슬금슬금 들어와?
진짜? 아니. 아, 지뢰! 야, 아니, 내 방이잖아. 아, 현이랑 같이 자라고. 아, 왜 내가 내 방에서 못 자고 왜? 승희 씨를 매몰차게 내쫓는 아내. 문 열어봐. 아내의 마음도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승희 씨 오늘 밤 유난히 춥고 외로울 것 같네요. 어김없이 부지런한 아침을 시작하는 시장. 승혜 씨는 오늘도 라디오 방송 중입니다. 신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들으신 곡은 네포토스쿨의 뺑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주말에 계속 제가 좀 여러 가지 시장 일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바쁜 주말을 보냈습니다. 상인의 일로, 가게 일로 많이 바빴는데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승희 씨 가족들.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제 좀 와이프랑 또 한바탕 했거든요. 제 와이프랑 좀 어제 부부싸움을 좀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방송에 공개적으로 아내 자랑을 늘어놓는 승희 씨. 좋으신가 봐요. 객관적으로 봐도 이 와이프 네, 아주 이뻐요. 오버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세요. 어제 와이프한테 실수를 좀 했거든요. 약간 싸웠는데 나가는데 우리 와이프 이쁘다고 지나가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내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네.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승희 씨만의 미안해서 방법. 그러는 게 보여서 더 화 못 내자, 아무래도. 자기가 이렇게까지 하면은 제가 화를 안 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수 위에 저보다. 남편의 깜짝 이벤트에 눈 녹듯 마음이 녹아버린 아내. DJ 남편을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자, 들어주세요, 사장님. 세개 천원 들어가세요. 장사도 잘해놔. 들어주세요. 세개 천원 들어가세요. 딴 데 가지 말고. 자, 너 세개 천원, 세개 천원씩. 마지막 애교 작전까지 성공입니다. 영상 있을까요? 잘할게. 녹음 됐어, 이제. 증거물이야. 집에 일찍 들어갈게. 잘한다니까 두고 봐야죠. 엉덩이 왜 두들기고. 때로는 티격태격하면서도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는 김승희 씨 부부. 고된 일상 속에서도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가 있어 달콤한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네. 예, 남편분이 참 재주도 많으셔서 바쁘신데 이 아내께서 섭섭한 마음이 들다가도 저런 식으로 네. 귀엽게 이벤트를 열어주시면은 마음이 안 풀릴 수가 없겠죠. 네, 정말 평소에 재주도 많고 끼도 많으신 분이라 그런지 이렇게 끼를 이렇게 딱 펼치면 네. 아내를 위한 그런 마음 그거 자체가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더 알콩달콩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시민들의 출퇴근을 맡고 있는 대중교통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배성재 아나운서입니다. 네, 서울은 정말 교통지옥인데요. 네. 대중교통만큼 싸고 빠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중교통을 누구보다도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하는 대중교통 고수들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1,04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명실상부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아주 편리해가지고 이동할 때 계속 이용하죠. 차도 막힐 때도 빨리 가고 하니까 좋죠. 이제는 대중교통 이용도 개성시대입니다. 아이디어 톡톡 튀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대중교통을 즐기고 있는 달인들의 별난 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지하철을 특별하게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 어디 헬멧을 쓴 모습부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헬멧을 왜 쓰고 있는 걸까요? 궁금증 풀어줄 단서는 사진 속 주인공이 촬영된 장소가 1호선 독산역이라는 사실뿐. 저기 써있죠? 네. 자, 오후 2시를 전후로 이곳에 나타나서 지하철을 탄다고 합니다. 보셨나요?
그 지하철 잘 안 타갖고요. 아, 오늘 마침 또 타셨네요. 하얀 전에 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어요? 없답니다. 지하철 역사는 기본이요. 지하철 내부까지 샅샅이 발품 팔면서 그냥 무작정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시선 집중. 지하철 승객들 시선을 사로잡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찾았네요. 오매불망 헤매던 사진 속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역시나 헬멧을 쓰고 계신데 혹시 공사 현장 출근하시나요? 하이바를 고정시켜 놓고요. 그리고 위에 선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졸아도 쓰러지지 않게끔. 아, 헬멧과 손잡이가 줄로 연결돼 있어서 서서도 잘 수 있는 도구라는 건데요. 네, 저 휴대폰으로 자명종 시계 대신입니다. 수 있는 역을 시간을 맞춰놔가지고 진동이 울리면 하이바에 진동이 울려가지고 이렇게 알아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머리가 울리겠군요. 네, 휴대전화 알람 기능을 이용한 아이디어. 내리는 역을 계산해서 알람을 맞춰놓으면 진동 소리에 깰 수 있어서 역을 지나칠 염려가 없다고 합니다. 자, 톡톡 튀는 별난 모습에 승객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요. 그 편안하죠, 좀. 그냥 마음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가면 편할 것 같아. 생각이 좋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 하루 왕복 4시간 지하철로 통학하다 보니까 서서라도 자고 싶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일면 이해도 가네요. 예, 앉아서 자리에 있으면 앉아야죠. 운이 좋았어요. 자리에 이렇게 앉을 때. 하지만 장표한 학생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샘솟듯 계속됩니다. 또 뭐가 이건 있어요? 뭔가요? 이 물건은요, 예, 지하철에 보면 쩍벌남이랑 뭐 무슨 맨날 힘을 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벌리면 불편하니까 예, 자동으로 다리를 잡아주는 이렇게 할 수 있게. 네. 사실 다리 모으는 것도 은근 스트레스거든요. 맞아요. 쩍벌어서 힘이죠. 다리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교정기. 이 다리 교정기는 치마 입는 여성들도 이게 졸다 보면 다리가 벌어지는데 위험할 것 같습니다. 해보시니까 좀 어떤 생각이세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옆에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다른 승객에게 주는 피해는 줄이면서 지하철을 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 타요보단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는데 대중교통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줄이다 보니까 이런 좋은 발명품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교통체증 없이 신속 정확한 지하철. 그런데 남들보다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분이 알려주십니다. 할 수 있고 가장 빨리 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하철로 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더욱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두 번째 주인공 이재원 씨. 자, 뭔가 들고 계신데 직접 보여주겠다면서 제작진과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어디 볼까요? 하지만 묵묵히 그냥 서 있기만 하네요. 자, 지하철을 갈아타기 위해 이재원 씨가 내리는데, 자, 보이시나요? 신기하게도 바로 앞에 환승 통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리는 곳을 알고 있으면은 가고자 하는 곳과 가장 빨리 갈 수 있어요. 환승 구간과 가장 가까운 지하철 칸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이재원 씨만의 비결입니다. 빠르면 적게는 5분에서 10분, 빠르면은 많게는 한 20분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 사전에 준비가 많이 있어야 네, 되겠네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환승 통로를 모두 외우고 있는 거죠. 우와. 시간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재원 씨와 무작정 지하철을 이용하는 실험맨 간의 대결. 자, 1호선 구일역을 출발해 신길역까지 먼저 도착하면 되는데요. 단 신도림역, 당산역, 여의도역 이렇게 3개의 환승역을 거쳐야 합니다. 네. 자, 드디어 신길역에 도착했는데 이재원 씨가 무려 7분이나 앞섰네요. 하지만 IT 최강국답게 요즘은 휴대전화로도 환승칸 검색이 가능하죠. 5호선 휴대전화와 대결을 해봤습니다. 그 도봉산역 방향에서 가장 빠른 환승 출입구는 몇 번일까요? 5호선은 방화역에서 상일동 마천 쪽으로 가시려면은 맨 앞칸 1-1번 출입문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8-4 맨 뒤쪽이 가장 빠릅니다. 신속함에서 앞선 이재원 씨의 승리네요. 검색 결과는 언제 아직도 안 나오나요? 나왔어요. 휴대전화는 한참 뒤에나 환승칸을 알려줍니다. 그 역마다 차이점이 있고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계보다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재원 씨의 특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화, 김포공항, 공항시장, 그다음에 신방원, 양천역류, 광양, 진미, 금촌, 염창. 이거 개통한 지 얼마 안 된 9호선인데 아, 대단하셔요. 힘이 없어요. 여의도, 석강, 노량진, 호텔, 그다음에 흑석, 그다음에 동작.
구반포, 승반포. 고속터미널, 사평, 신논역. 이렇게 서울 지하철역을 다 외우시는 거예요? 네, 서울뿐 아니고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다 다니시는 전국을 다니시나요? 아니 이렇게 다 노선까지 외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좋아서 외우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한 게 아니고요. 작은 지하철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지하철과 관련한 것들은 전부 수집을 해뒀습니다. 정말 지하철을 사랑하는 분 많네요. 10년 전부터는 서울, 인천을 비롯해서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지하철까지 모두 탐방을 하면서 역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손수 기록을 했고요. 아주 어릴 적부터 좋아했어요. 몇 살 때부터? 3살 때. 그때 이제 1호선 개통하고 2호선이 이제 막 개통하려고 하고 그럴 때 이제 노선도를 보게 됐어요. 그 노선도가 알록달록한 게 이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한국 지하철 역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귀한 자료들이 많은데요. 85년도에 개통한 3호선, 4호선 홍보 책자부터 30년 전에 기념 승차권까지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해보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저것들을 다 모으고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모으게 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10여 년간 모은 종류만 무려 30여 가지. 지금은 이제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철도에서 이제 제 월급을 주는 제가 철도공사의 일원이 될 그 정도까지 제가 오게 됐네요. 이런 분을 철도공사 직원으로 채용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지하철 버스에 이어서 1분 1초가 급할 때 혹은 막차가 끊겼을 때 사용하는 교통수단은 바로 이 택시입니다. 택시 운전사 중에서요, 인간 내비게이션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요. 자, 창문 좀 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대중교통의 달인이라고 그러시던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길을 잘 아니까요. 인상 좋으시네요. 손님들은 저절로 감탄사를 연발하게 됩니다. 거기 가는 거 보면은 저희도 저희가 운전을 하지만 참 신기할 때가 많죠.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게 길을 찾는 비결에는 숨겨진 공식이 있다는데요. 예, 서울 시내 지리 특히 제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지하철 출구번호입니다.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규칙에 의해서 외운 겁니다. 네, 1호선 규칙은 청량리에서 서울역으로 전철이 가다가 멈췄을 때 맨 앞 오른쪽이 1번입니다. 종로 3가역 1번 출구는 그 종로 3가 그 횡단보도 파고다 방향. 그리고 마지막 출구는 길 건너. 지하철 운행 방향으로 결정되는 1번 출구, 서울 강동 지역에서 강서 지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맨 앞 오른쪽이 항상 1번 출구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1번 출구를 기준에 두고 시계 방향으로 나열이 돼 있어서 모든 출구를 외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출구별로 내려드릴 수도 있겠어요. 손님들이 지하철 출구를 도착지로 말하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아예 다 외워버린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특기가 있으시대요. 어디로 가세요? 남사동이요. 예, 남사동이요? 예. 25분 잡았으니까 12,000원 잡아야겠네요. 12,000원. 걸리는 시간과 요금까지 척척 계산돼서 나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암사동에 도착을 했는데요. 요금은 정확히 12,000원. 도로 사정이라는 게 요일별 시간별로 바뀌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걸까요? 선불을 내도 되겠네요. 이거는 그럼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감각이죠. 일단 감각. 시간 얼마나 걸렸을 때 요금이 얼마나 나온다는 이 통계를 갖고 있고. 손님들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한 노력이 녹슬지 않는 감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안전한 택시, 친절한 택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현장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택시 많이 이용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중교통을 더 편안하게 즐기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대중교통의 고수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즐겁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수행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